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화제인 박미라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은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알아서 똑똑하게 수질 관리도 해주고 건물 에너지의 낭비도 막아주는데요. 미래 AI 기술의 집약처로 꼽히는 메타버스도 화제가 되고 있죠. 이 핵심 기술의 중심에 선 기업, 오늘 파워 인터뷰 화제인에서는 위세하이텍 김종현 대표를 모시고 AI 기술과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쁘신 가운데도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 시청자들을 위해서 위세하이텍에 대한 회사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세하이텍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와 빅데이터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근데 최근 메타버스가 대두되면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메타버스 사업도 저희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세아이가 있는데 그 세아이는 메타버스 AI 빅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장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때가 왔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AI 빅데이터는 확실히 그 시장 자체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시장 사이즈가 한 30~40% 이상 계속 커가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특히 메타버스가 또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도 그 교육 플랫폼 기업이죠. 그 이투스 교육이랑도 설립한 조인트 벤처인 에듀AI를 통해서 그 에듀테크 시장에도 진출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발전 계획도 제가 궁금한데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가 에듀테크는 주로 이제 학습자의 학습 행동과 교재를 중심으로 그 학습자에게 맞는 교육 콘텐츠를 추천하는 교육 개인화 쪽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투스가 그 메타버스로 강의 플랫폼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듀AI는 자연스럽게 그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AI와 메타버스를 결합한 그런 솔루션을 중심으로 발전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듀테크 시장 말고도 메타버스 굉장히 또 핫한 또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이 메타버스 전문 기술 회사에도 투자를 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투자하시게 된 배경과요, 또 앞으로의 또 계획도 궁금하거든요. 딥엑스알랩이라는 회사인데요. 딥엑스알랩은 아바타의 그 생성과 특히 이제 비주얼 이펙트를 그 딥러닝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콘텐츠를 생성하고 딥러닝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그러한 그 딥엑스알랩과 저희가 그 저희의 데이터베이스와 AI 기술을 저희들이 접목해서 메타 경험 플랫폼을 공동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벌써 그 특허 출원을 해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위세하이텍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그 AI 모델을 일반인도 쉽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일반인이 어떻게 AI 모델을 만드는 게 가능할까요? 그 AI 모델의 제작 과정 자체를 그 자동화했고요. 그 일반인은 그 AI 모델에 필요한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한다든지 필요한 데이터 항목을 선택하고 계속 그 데이터를 학습해서 모델을 구축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친숙한 뭐 신용평가 AI 모델이라든지 또는 뭐 K리그 야구의 성적 예측이라든지 하는 그리고 뭐
그 부품의 잔존 수명을 예측한다든지 집값 예측한다든지 하는 쉬운 그런 AI 모델 사례를 한 10개나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일반인들은 비슷한 분야를 따라하기를 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적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AI 기술을 앞세워서 이 수질 관리 시장에서도 진출을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거 스마트 수질 그 수처리 작업이라고 하던데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인가요? 스마트 수처리는 크게 그 수처리 공정 운영 데이터를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수질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을 예측하고 공정 좌우 제어 등 그러니까 수처리 공정을 최적화할 수 있는 공정을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하수 처리나 그 민간 폐수 처리장에 있어서 최적화된 그러한 그 공정을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도구입니다. 네, 이번에는 좀 빅데이터 관련해서 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와이즈 인텔리전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와이즈 인텔리전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의 그 비즈니스의 상태가 매출이라든지 또는 원가 같은 중요한 어떤 그 관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중요한 관점별로 그러한 상태들이 어떤지, 그리고 과거부터 어떻게 매출이 추이가 되어 왔는지, 그리고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과연 지금의 그 매출 추이라든지 원가라든지 하는 것들이 상태가 어떤지, 좋은 건지 아니면 나쁜 건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의사결정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러한 그 정보를 주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고요. 그러한 정보를 또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각화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하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시각화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 분석 도구의 역할입니다. 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올해 상반기에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부분이 업그레이드 되는지도 제가 궁금하거든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의 그 빅데이터 분석 도구는 과거의 추이와 현재의 상태를 알려주는 데 주로 치중해 왔는데 여기에 또 AI 기술을 접목을 해가지고 향후의 성과가 어떻게 예측이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향후의 방향이 좋게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인지 하는 그러한 방향에 대한 어떤 판별, 이러한 그 예측 기능을 주는 그 AI 기능을 놓았을 때 우리는 증강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증강 분석을 저희들이 이번에 그 장착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국내 저희가 여태까지는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성능, 즉 그 사용자들이 보고자 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클릭했을 때 그걸 빠르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성능에 저희가 조금 그 낮은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용자 패턴들을 쭉 분석을 해서 사용자들이 많이 보는 것들은 미리 중간 결과 통계값이라든지 또는 최종 통계값들을 저장을 해놔가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 항목, 정보 항목을 클릭했을 때 빠르게 그 사용자한테 그 결과값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스마트 큐브라고 저희들은 명명했는데요. 스마트하게 빠르게 그 조회값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그 두 번째 성능 향상한 것이 두 번째 키 포인트입니다. 네, 이번에 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기반으로 혹시 뭐 해외 진출도 계획을 좀 하고 계신가요? 물론 이제 저희들이 그 해외 진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논문지 발표를 한다든지 또는 많은 컨퍼런스에 저희들이 나가고, 그리고 중요한 어떤 학회지 같은 데서 저희들이 내는 그러한 그 미리 프리 마케팅 활동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다른 제품도 좀 설명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와이즈 메타 대시보드라는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도 좀 궁금하거든요. 대시보드는 어떠한 그 기업 또는 어떤 큰 물체, 메타버스도 하나의 월드니까 대상이 되겠죠.
그런 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대시보드가 바로 그 대시보드의 가장 잘 설명하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대시보드를 통해서 우리가 연료량이라든지 속도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안에서도 많은 액티비티들이 일어날 겁니다. 행위들이. 그래서 그러한 행위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메타버스의 상태가 지금 어떻고 메타버스의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우리가 끌어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정보들을 갖다가 한눈에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메타 대시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 그 메타버스 솔루션 사업을 또 추진하겠다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메타버스 솔루션 사업은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버스 경험 플랫폼을 저희들이 DBXR랩과 공동으로 제작을 할 생각이고요. 메타버스 솔루션을 많은 기업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쓰고 싶어자 합니다.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제페토라든지 또는 유니티를 쓰게 되면 그쪽에 맞는 어떤 아바타라든지 그쪽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컨텐츠를 갖고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기업들은 자기 스스로 콘텐츠를 제작해서 자기만을 위한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고자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에 있어서 그런 메타버스 솔루션을 만들 때 기존에 만들었던 콘텐츠들을 다시 재사용하고 해가지고 좀 더 경제적으로 쉽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메타버스 경험 플랫폼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 3D 객체라든지 또는 아바타, 생성된 아바타, 그 다음에 어떤 스페이스 이런 것들에 대한 콘텐츠들을 저희들은 그 저장소에 먼저 구축을 하고 구축된 그러한 콘텐츠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면서 잘 분류하고 AI로 필요한 솔루션에 맞게 필요한 인더스트리에 맞게 다시 동적으로 쉽게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각 기업이 원하는 메타버스 솔루션을 쉽고 경제적으로 제공하는데 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뭐 구매 형태로 할 수도 있고 또 임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심지어는 같이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동업의 형태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들이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AI가 이제 좀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그 활용 범위도 굉장히 지금 넓어지고 있잖아요. 이 AI의 대중화를 위해서도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그 AI 모델을 그 자동화하는 이제 도구를 만들었는데 일반인들에게 그걸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한 10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책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책들을 저희들이 많이 이제 보급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저희들이 그 AI 모델 자동화 개발 도구인 와이즈 프로핏을 책과 교재와 함께 숭실대학교에 저희가 벌써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대학교 AI융합대학원에도 저희가 기부를 지금 약속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필요한 대학이나 대학원 쪽에 저희들이 계속 기부를 해서 좀 더 일반인이 쉽게 AI 모델을 접할 수 있게 하는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대표님, 그 AI의 자동화 모델이 어떤 과정으로 좀 이루어지는지도 저희가 좀 궁금해요. 일반인들한테는 이게 좀 다소 좀 어렵게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AI 모델을 만드는 그러한 과정은 크게 그 3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데이터를 이제 준비해서 전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로 AI에 필요한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항목들을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가령 신용평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특정인에 대한 소득이라든지 특정인의 뭐 소비 성향 뭐 어떤 걸 사느냐 그리고 예금은 어떤 거 들어오느냐라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데이터 항목이 되겠죠. 그러한 데이터들을 골라서 그 데이터들이 또 잘 그 제대로 값이 채워졌는지도
봐야 돼요. 어떤 데이터들은 값이 또 빠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값이 빠져 있는 것들은 뭐 일반 평균치로 채워놓는다든지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의 값이 혹시 틀릴 경우, 가령 뭐 남자인 경우는 1로 세팅이 되고 여자는 0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거기 틀릴 경우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되고 정확도를 높여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다 준비한 다음에 데이터 값들을 이제 우리가 실제로 AI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 요 데이터 항목들은 필요해 라는 그 데이터 항목을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선정된 데이터 항목에 어떤 알고리즘을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알고리즘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귀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분류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군으로 클러스터로 묶는 거, 그다음에 많이 얘기되는 딥러닝. 그래서 그러한 그 네 가지 분류의 알고리즘들을 우리가 그 선택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정된 데이터에 알고리즘을 선택하면 그게 바로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갖다가 한 번에 바로 정확도 높은 게 안 나오겠죠. 그래서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도 바꿔보고 알고리즘의 파라미터도 바꿔보고, 그다음에 변수가 이 변수를 더 추가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변수도 바꿔보고 변수도 추가해 보면서 계속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확도가 한 90% 나왔어. 그 한 번 더 돌려보자. 94% 정도 나왔으면 이 정도면 됐다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델을 완성하게 돼서 그 모델을 갖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 가지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AI 모델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러한 AI 모델을 만든 그러한 과정을 갖다가 자동화해서 사람들은 데이터 항목을 선정한다든지 또는 뭐 알고리즘을 선택한다든지 하는 선택 과정만 클릭하게 하면 모델이 자동으로 구축이 되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바로 AI 모델 자동화 도구입니다. 그 파라미터라는 게 인공지능의 성능을 알아볼 수 있는 수치를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마다 이제 원하는 어떤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은 그런 게 필요가 없는데 뭐 필요한 알고리즘에마다 그 요구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경우는 툴에서 뭐 자동으로 세팅 거의 해주고 있죠. 네. 이번에는 위즈 하이텍의 향후 계획과 또 비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 창업한 지 31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또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 얼마 전에 동탄 산업 훈장을 받기도 하셨죠. 그간의 소회에 대해서도 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기업을 하면서 한 두 가지를 많이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는 기업을 하면서 이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제 플럭추에이션이 심한데, 그 나쁠 때 그 최소한의 손해를 보고 그 빨리 빠져나오는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화를 소개해 드리면은 99년 12월 말에 제가 지금으로 말하는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또는 뭐 많은 웹사이트에서 하는 그 개인화 추천 상품, 컨텐츠 추천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제가 투자를 1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사업을 열심히 해서 이제 한 군데 팔았는데 그 반품을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어떤 하드웨어 성능도 좀 못 쫓아가고 저희들이 또 실무적으로 세련되게 소프트웨어를 못 만든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그 2년 동안 공들인 노력이 이제 거의 물거품이 됐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시장 수요가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너무 빨리 시작한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지금 생각해도 판단을 잘한 것이 그냥 일시에 저희가 그 사업을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원래 했던 사업이라든지 다른 뭐 메타데이터라든지 뭐 빅데이터 분석 도구 이런 쪽으로 다시 이제 저희가 역량을 돌렸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빠르게 하여간 저희들이 포기한 게 오늘이 있었던 그런 큰 교훈이 됐고요. 그리고 그때 덮었던 것이
2015년에 보니까 그게 바로 그때는 이제 AI란 말을 안 썼는데 그때 그게 그런 AI의 하나의 그 알고리즘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AI나 빅데이터에 빠르게 그 저희들이 편승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약간 좋을 때 나쁠 때 약간 잘 균형감 있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지도 저희가 더 궁금합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주주 친화 정책으로 저희들이 재작년에 이제 2월 10일 날 상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코로나가 막 그 발응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때 주식 시장 자체가 이렇게 아주 다운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려웠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제 한창 그 한 4월 달부터 한 5월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자사주로 이제 저희 자사주 취득 정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재작년 기준으로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30% 배당을 했습니다. 배당 성향이죠. 그래서 액면가 기준으로. 그래서 올해도 뭐 그 정도 성향은 충분히 하리라고 보고요. 배당을. 앞으로 좀 더 주주님한테 좀 그 저희의 정보들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떤 많은 매체를 통해서 그 IR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위세하이텍의 그 향후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세하이텍이 현재는 그 빅데이터가 저희의 그 캐시카우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로 주로 저희들이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AI를 통해서 더욱더 이제 발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더불어 새AI, 메타버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기축으로 AI, 메타버스 이 세 가지 사업 분야를 통해서 계속 성장할 거고요. 저는 이제 꿈꾸고 있다면은 그 소프트웨어 회사가 진짜 월드와이드로 아주 좋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그 순수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로 이루어진 매출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메인테너스 매출의 비중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거든요. 월드와이드 아주 좋은 회사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그 수준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매출 비중이 50% 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1,000억 매출 고지를 달성해서 이제 월드와이드 컴퍼니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수십 년 노하우로 보유한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전방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위세하이텍을 살펴보셨습니다. 그에 따른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2022년에 새롭게 도전한 신사업까지 앞으로 위세하이텍이 보여줄 미래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종현 대표님 고맙습니다.